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짝퉁 패션 시작합니다. 빠바바바밤. 반갑습니다. 짝퉁 패션 메인 진행자 DJ 강홍민입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난 14일에 열린 한국 대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 다들 챙겨보셨겠죠? 새벽 경기인데다 요즘 대표팀의 성적이 부진해서 축구는 좋아하지만 일부러 시청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봤는데요. 2대3 스코어에 화가 났다기보다 경기 중 선수들의 무기력한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더군다나 국가대표팀의 수장을 맡고 있는 슈틸리케 감독 역시 패배의 원인을 선수들 탓, 운영진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서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걱정이 됐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2년 만에 국대팀에 복귀한 이근호 선수가 말했죠. 대표팀 분위기가 엉망이다. 선수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이죠. 어디서부터 잘못 꼬였는지 모를 정도로 국가대표팀의 실력이나 팀 분위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물론 월드컵 출전 중요합니다. 국민들도 그것을 원할 테고요. 하지만 급하다고 엔진이 고장났는데 나사 몇 개 쪼여서 소음만 잡을 수는 없겠죠. 그건 대책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팀이 성장할 수 있는 장기 플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표팀을 향한 비난과 질책보다 격려와 응원입니다. 원래 챙겨주고 혼을 내야 당사자에겐 더 와닿는 법이거든요. 강홍민 생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롤입니다. 네, 짝퉁 패션 벌써 20회입니다. 오늘이 20회인가요? 네. 대단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모여서 방송을 하고 있다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초반 방송 시작할 때는 뭐 3, 4일 가겠냐 뭐 이런 회의적인 반응들을 맞습니다. 술을 먹으면서 했던 뭐 기억이 좀 나는데요. 로리는 좀 어떠세요? 저요? 언제 이게 벌써 20회가 됐나? 저희가 20회면은 거의 이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치면 5달 아니에요? 5달. 그렇죠. 4주에 한 개 월이니까 그 정도 됐죠. 벌써. 제가 뭘 이렇게 끈기 있게 해본 게 참 손에 꼽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요. 다이어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무식한 거 말고 뭘 이렇게 끈기 있게 해본 게 되게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20회 방송하면서 네. 한 주 딱 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적으로 쉬는 어쩔 수 없는 때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뭐 격주 방송 할 때 됐어요, 그렇죠? 격주 방송을 한 3주 전부터 로리가 17회 때부터 주장했죠. 계속 지금 해야 돼요, 진짜 이제는. 이게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네. 만약에 이제 우리 제작자가 격주 방송을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럼 쉬는 목요일은 뭐 하실 거예요? 뭐 할 거 많죠. 다이어트 해야지 뭐. 다이어트 운동하고 네. 사람도 좀 만나고요. 데이트는요? 해야죠. 있어요? 생겼어요? 지금 뭐야 이 미소?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야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안 궁금하지? 청취자 떨어지는 소리가 안 있네. 궁금해야 되는데. 안 궁금한 건 또 뭐야? 타케님. 네. 20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우리 강윤 씨는 결석이 한 번도 없었어요. MC가. 저는 MC 없었죠. 결석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자리 노리시죠? 한 번도 결석을 안 해가지고. 이 자리 계속 노리더라고요. 아니 김어준도 좀 쉬는데 휴가도 네.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갈 수가 있어요? 저는 뭐 비법이 뭐예요? 끝까지 가려고. 우리 야 여기선 글렀구나. 우리 집에 폭탄 보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큰일 저는 납니다. 끝까지 하랍니다. 네. 이번 주에도 뭐 항상 불참러 야 지금 미호미호님께서 아직도 스튜디오에 오지 않으셨어요. 뭔 생각이래? 지금 지난주에 미국을 다녀오셨잖아요. 예, 한국에 그렇죠. 무사하게 도착했다라는 걸 다들 들었죠? 예, 저 왔어요라고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오늘 오면서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미호미호가 양주라도 한 병 사올까.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은 생각했구나. 출장자의 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두 손 무겁게. 그것 때문에 늦으시나 보다. 바리바리 챙기네. 혹시 네. 왔는데 NBA 열쇠고리 같은 거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 그러면 야. 제가 쭉 위로 한번 차버릴게요. 야 오늘 축구 오프닝 하시더니 네.
좋습니다. 저희가 뭐 마지막에 들은 내용이 미호미호님이 지금 출발하셨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바로 맞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지난주 댓글이 있었나요? 저희 댓글은 따로 저희 쪽엔 없었는데 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댓글이 있네요. 읽어주시죠. 시티 오브 젠트님입니다. 댄디보이스 종결자 DJ 강님, 걸어다니는 패션 백과사전 타키님, 아나운서 뺨치는 발음의 소유자 로리님, 섹시한 허스키 보이스 미오미오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인 시청자 별명 오추카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갔다 왔는데 너무 타이트한 스케줄 때문에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아이고야. 예, 다음에 갈 땐 짝패 녹음하시는 거 보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도 짝퉁 패션 소개를 짧게나마 했어요. 해주셨다고 하네요. 링크를 좀 걸어주시지.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즐거운 방송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배우가 아니고요. 그냥 패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걸렸네요. 네. 잘못 조사했네. 타키님이 우리 네. 일본에서 유명한 네. 셀럽이시라고. 액터라고 분명히 제가 봤는데요. 아, 그러나요? 그렇죠. 은퇴하셨나? 아니면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뭐 어찌됐건 한번 꼭 뵀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 네. 출장 오실 때. 네. 근데 일본에서 서울로 뭐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그러신가 봐요. 패션업을 하는 걸로 봐서는 출장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그 맞추는 양복.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맞춤 양복 그를 맞춤 양복. 네네네. 일본에서는 이제 댄디한 수요가 많나?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주 멋진 컬러와 핏에 맞는 그런 양복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보다는 한 20배는 더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요즘에도 엄청 많아졌어요, 갑자기. 맞춤 양복이? 네, 맞춤 양복 관련해서. 나도 맞춤 보고 싶다. 엄청 많아졌어요. 저는 맞춰야 되거든요, 어깨 때문에. 어깨가 뚱뚱하니까. 어깨랑 팔뚝 때문에. 진짜 한번 맞춰서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근데 기성복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던데요? 이니셜도 새겨주고?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업체가 네, 달라요. 업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렇겠지. 달라요. 핏이 네, 맞아요. 맞춤이라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맞아. 드립다. 그럼 안 맞춤인가요, 이름이?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다음에 서울 오시면 연락 꼭 한번 주시고요. 혹시 그 우리 댓글 달아주신 분 그 방송에 저희 짝퉁 패션 소개를 해주셨다 그러니까 링크를 좀 있으시면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어로 했을까요? 한국어로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일본어는 잘 몰라서. 뭐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요. 링크 있으시면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션을 아는 여자 이사벨, 시선을 즐기는 여자 이사벨, 트렌드를 앞선 여자 이사벨. 내 삶을 사랑하는 여자 한채영의 패션은 이사벨입니다. 패션명과 신혼의 여성복 이사벨. 네.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즐겨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루프탑 키친 PPL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도 10% 할인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인수할까? 그러니까 해야 돼, 이거 뭐야. 그러게. 해야 돼. 짝퉁 패션에서? 네. 놀러와 주세요. 스튜디오 대여비도 없어요. 인수는 뭐. 그러지 마요. 조금 잘 되면 고려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도 루프탑 키친의 10% 할인은 계속됩니다. 제가 그때 지난주에 다들 카톡 보내드렸잖아요. 투표 좀 부탁드린다고. 네네네. 했어요. 하셨어요? 네네. 제대로 한 거 맞으신 거? 그럼요. 저도 했어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2명이었잖아요. 네, 해드렸죠. 네, 맞습니다. 그 투표한 사람 이름도 뜨나요? 그거 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했어야죠. 예. 이게 약간 그 삼성물산 패션 부문 쪽에서 진행하는 건데 약간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심사를 거쳐서 어떤 부분의 심사예요? 패션 부분인데 뭐냐면 여기서 그 디자이너들 있잖아요. 네. 뭐 신진 디자이너들이 작품을 내고 그런 데에 있어서 뭐 자파, 패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랭킹도 체킹이 되고 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는 서울 패션위크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네, 1억 원 규모의 상금까지 준비된 일종의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그런 행사이자 공모전인데 요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는 분이 투표를 조금 요청을 하셔서 요청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보니까 그분이 제일 잘하셨더라고요. 정말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 제1회로 진행된 SFDF의 최종 심사는 여기 SFDF 홈페이지에서 또 매일
또는 SNS 계정을 통해서 간단히 인증을 하시고 네. 3명의 디자이너를 고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작품도 볼 수가 있어요. 보셨죠? 디자이너 클릭하면 보이잖아요. 컨셉이라든가 상품이 구성, 보여요. 사진. 룩북 형태로 보여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원하는 디자이너한테 좋아요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되게 쉽게 이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디자이너가 우승이 되고 이 분이 이제 패션위크에 진출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프로듀스 101처럼 한 개의 디자이너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분이 1등을 하게 되고 1억의 상금을 받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 올해 10월에 패션위크에 나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10회나 된 대회인데 지금 온라인 투표는 첫 번째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이게 뭐 최종 평가에서는 거기 패션 부문 사내 임직원 전문가들이 두 차례나 심사를 거쳐서 이제 올라온 10개 팀. 그러니까 삼성 패션 관계자들이 지금 심사위원으로 있더라고요. 그 패션 전문가도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쨌든 심사를 하셔가지고 거쳐온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대중들도 어떤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오프라인 점수하고 온라인 점수를 합산해서 1등이 되는 분은 정말 사업할 만 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권위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아니 상 받으신 이력을 보니까 대단한 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그 뭐 임상아 씨는 배우인데 가수죠. 가수인데 배우도 하셨죠. 예전에. 뮤지컬이라는 노래를 그렇죠. 하셨죠. 천국의 계단. 미국에서 런칭한 가방을 가지고 한국에서 또 상을 받으신 이력도 있더라고요. 그다음 또 한 분 준지 실명이 그분이 뭐죠? 김준지 아니고요. 땡. 무슨 욱자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맞죠? 준지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스몰 SFDF는 지원부터 이런 최종 심사까지 모든 과정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운영을 하고 진짜 대중이 원하는 디자이너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랭킹이 공개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뭐 W 컨셉 코리아나 아니면 여기 그 SFDF 주소 한번 불러주세요.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fdf.co.kr 맞아요? 네. 찍으셨죠? 과거에 그 아는 분들끼리 투표해가지고 뭔가의 우선순위를 선정했던 그 잘 오픈되지 않은 그런 점수에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오픈돼서 대중의 평가를 받으니까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최고의 디자이너죠. 이런 요즘에 방송 트렌드도 또 하나씩 이렇게 대중에게 심사받는 이 대회의 우승자를 저희가 한번 모실게요. 너무 좋겠다. 일단 요청 한번 해보지 뭐. 그렇죠. 안 나오면 손해지 뭐. 알겠습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이슈 토크는 다소 어려운 주제였죠. 네, 뭐 비교적 4차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주변 반응이 좀 있었던가요? 사실 4차 산업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다지 광범위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얘기한 걸 가지고 평가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건 좀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죠. 아니면 저희가 하반기까지 방송을 한다면 하반기에 4차 산업에 대해서 그때면 4차 산업으로 콘텐츠가 여기 방송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데랑 콜라보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토크 주제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는 지난주에 너무 좀 어려웠다는 내부적인 평가로 조금 핫한 이슈를 잡았어요. 이른바 콘텐츠 커머스에 대해서 잡아봤습니다. 콘텐츠 커머스. 뭐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데 4차 산업만큼이나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니고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종편이나 케이블 TV 예능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좀 보시죠. 네. 이런 데 보면은 어떤 곳은 브랜드에서 PPL로 그 게스트들에게 옷을 입혀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조금 바뀌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상품을 만듭니다. 그 프로그램 컨셉을 딴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유통을 힘을 빌어서 판매를 하는 형식이죠. 쉽게 얘기하면 뭐 TVN의 윤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지금 벌써 윤식당이 끝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불고기 라이스를 편의점에서 팝니다. 맞아. 그거 나왔어요. 이거는 사전 기획이 안 되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나영석의 힘, 이 나영석이 가는 방송의 길에 상품이 붙는 거죠. 기업이 붙는 거죠. 또 엠넷도 있죠. 저기 지금 그 티몬에서 주관하는 지원하는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네. 여기에서 나오는 그 칼라별 연습복 있잖아요. 아 그것도 팔아요? 네. 놀랍지 않아요? 그걸 누가 사지? 그거 팔로워가 얼마나 많아요? 덕후들, 팬들. 그 장난 게다가 아니에요. 리미티드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희가 엠넷하고 같이 공식 투표사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쪽은 아예 기획전을 하고 있어요. 프로듀스 101 기획전을. 그래서 관련된 상품을 다 이제 판매를 하는 하나의 관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로 트래픽을 모으고 있고 또 방청권 같은 거나 저희가 투표사로서 제공할 수 있는 리워드를 고객들한테 어떤 미션을 주면서 네. 제공을 하고 있는데 댓글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미도 네. 주고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해서 수익도 얻고 또 이것들이 리미티드이기 때문에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기왕 살 거 그냥 다 모아서 그 콜렉션 네. 그 콜렉터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래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콘텐츠 커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 콘텐츠하고 커머스와 결합해서 없던 상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는 거죠. 네, 사실 요즘에는 그런 패션 업체들이 옛날에는 막 PPL 많이 했잖아요. 네. 런닝맨 입히고 무한도전 입히고 맞아요. 막 시딩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조금 방송 자체를 이용하는 거 거기에 있는 상품들을 정말 유통 채널로 이렇게 확 보내서 방송에서 노출을 하고 그걸 실제로는 판매까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종편이 네. 마치 상품의 브랜드가 됐죠. 그렇죠.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사실 공중파는 국가 통제가 조금이나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업방송이죠. SBS. SBS조차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알게 됐는데 최근에 종합편성 채널하고 케이블 TV가 막 늘어나고 인기를 얻으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물론 케이블 시장의 50%가량을 장악하고 있는 무슨 그룹이죠? CJ. 네. CJ 그룹의 경우는 뭐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많은 탄압을 좀 받았다. 뭐 이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방송 채널이 좀 이렇게 다각화되면서 과거의 방송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던 공중파와는 다른 획기적인 콘텐츠가 생겨나고 있고 또 많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기를 얻고 있고 특히나 요즘 드라마 또 예능 프로그램을 또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짝퉁 패션에서 3회에 다뤘죠. 그 도깨비. 날이 좋아서 죄송합니다. 날이 좋지 않아서 뭐 이런 읊어댔던 그 도깨비도 사실 케이블 TV 드라마고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시리즈도 역시 같은 방송이었어요. 그렇죠. 그 요즘에는 사실은 뭐 예능 덕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뭐 종편의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마니아층이 정말 너무 많잖아요. 네네. 저희 프로듀스도 하다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팬들이 내일이 마지막 방송인데 생방송 벌써부터 캠프 그 텐트 치고 그 경기장 앞에 있대요. 저 좋은 자리 들어가려고. 근데 그 친구들이 사는 거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 친구들이 신은 신발, 운동화 K-스위스에서 후원을 이번에 메인으로 들어갔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그 딜을 제가 했었는데. 그 팬덤 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정말 근데 이번 남자들이잖아요. 네. 주요 그 프로듀스 101 나오는 친구들이 네. 그러니까 10대부터 30대까지. 30대도? 왜냐하면 이게 또 이제 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 30대 누가 여자들이 남자가 미쳐요, 여자가 여자들이 미쳐요? 미치죠. 여자들이? 30대 여자들이 더 미치고 특히 이번엔 장문복 나왔잖아요. 그랬죠. 여긴 또 남자들 팬들도 네. 장문복. 꽤나 진짜로 꽤나 투표율을 오. 보면 진짜 꽤나 정말 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인기 포인트가 뭔지 궁금하네요. 머릿결 아닐까요? 나 진짜 잘라버리고 싶어. 약간 짠한 느낌과 함께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사실은 뭐 그냥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것보다 예능 프로그램이 훨씬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이런 콘텐츠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좀 바이럴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상품화가 생겨나고 있는 거고 사실은 뭐 과거에서도 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상품화가 당연히 존재했었죠. 네, 근데 했었죠. 뭐 그 인물의 캐릭터를 프린트하거나 뭐 약간 되게 단순한 거 주로 아이돌 중심의 그런 그렇죠. 거. 예. 그런 상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외면을 받다가 요즘에는 이 방송 기획 단계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유식당
정말 나영석 PD와 함께 하는 그런 컨텐츠들은 사실은 기획 단계부터 같이 참여한 거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품들이 개발되고 이런 게 단순한 뭔가 아이템뿐만 아니라 패션 상품, 잡화 상품, 요리 상품, 뭐 여행 상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니까. 뭐 요즘 그런 컨텐츠 커머스의 핵심 분야가 요즘 구스라고 통칭이 되는데 구스는 네. 여기서 GOODS 재화라는 뜻입니다. 이걸 통칭해서 연예인,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파생 상품을 통칭하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아이돌 구스에 집중돼 있던 과거 시장 이게 1,000억이거든요. 아이돌과 관련된 시장 규모만 1,000억인데 뭐 책받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어릴 때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예능으로 번지고 있는 거예요. 패션 시장에서는 CJ ENM 같은 그 회사가 자회사 루비콘 컴퍼니라는 곳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이시티라는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마이시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여기랑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프로듀스 101 굿즈는 다 여기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브랜드사에서 굉장히 지금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CJ가 방송도 하고 자회사에서 이런 굿즈들을 다 해먹네? 하니까 방송사들은 특히 K-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담당자가 조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옷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후원을 한다는 네. 뜻은 그 이미지를 그쵸. 이용해서 우리가 상품화를 시킨다는 뜻인데. 근데 알고 보니 자회사에서 하고 이거는 야. 이제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발만 일정 상품만 이렇게 들어가니까 조금 아쉬워하더라고요 많이. 드라마나 예능 콘텐츠를 방송사에서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동시에 네. 상품까지 밀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마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CJ ENM에서 방영되는 하나의 인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뭔가 이 방송되는 콘텐츠들을 재해석하고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상품으로 출시하고 그걸 판매하고 이 모든 거를 정말 다 하고 있는 거죠. 재밌겠다. 네. 방송이 나오면 그 방송 프로그램의 그 타이틀을 제목을 단 티셔츠 같은 것들을 막 입고 댕길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브랜드의 핵심 자체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의 이미지가 담긴 그래픽을 프린트하거나 어떤 장식을 더해서 뭔가 즉석에서 나만의 그 티셔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욜로가 대세여서 그런지 요즘에 나만의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과 또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마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암동 ENM, 뭐 현대 신촌점, 현대 시티몰 가든 5점에 심지어 입점까지 해 있고요. 오, 나 못 봤네 이걸.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죠 G마켓에도 입점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사실 제가 뭐 한 줄 패션 브리핑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뭐 다들 들었어요? 뭐 알고 있어요. 못 하시는 것 쓰라 그러면 쓸 같은데 수도 있어. 입점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컨텐츠 커머스라는 타이틀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요즘의 대세 프로듀서 101에서 연습생들이 입고 나온 연습복 양말도 파는 거 아세요 혹시? 양말까지 팔아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또 윤식당 이제 음식 팔다가 하다 앞치마가 히트 아이템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그러면 사업화가 상당한 단계까지 발전을 했네요. 그렇죠. 패션뿐 아니고 최근 F&B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먹방과 쿡방까지 방송으로 대세잖아요. 이것조차 커머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이 나와서 무슨 요리를 했어. 그 요리가 되게 맛있겠다는 반응이 있어. 그러면 어디 가면 되냐면 편의점 가면 됩니다. 그래서 밀키트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TV 보면서 그 밀키트를 까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그냥 식재료 손질될 채로 그냥 배달하거나 해먹거나 방송 보면서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주문도 간단하고 심지어 주문은 리모컨으로 합니다. TV로. 예. 그런 요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좀 걱정이 되는데 대형마트에서는 인기 레시피 아이템 중에서 이제 핵심을 팔잖아요. 거기 입점됐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좀 하는구나 하잖아요. 실제로 한 프로그램에서 시금치 효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시금치 효용을 들은 소비자들이 그 마트에 시금치를 사서 판매율이 뭐 그냥 다 동이나. 근데 진짜 그래요. 맞아.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또 집밥 백선생. 요거는 그냥 레시피 전체를 팔죠.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레시피를 그냥 편의점에서 팔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집사람도 말이죠. 윤식당을 보고 거기 그 이서진이 과일을 갈아 먹잖아요. 맞아. 야, 우리 집에 믹서기를 샀네. 원래 믹서기가 없었는데. 믹서기가 있었는데 얼음을 같이 갈려면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고
유리 재질이어야 기스가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랑 같이 얼음이 잘 갈리는 믹서기 주세요. 이런 이 전자 제품까지도 구매를 촉진하는 그러니까 요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윤식당 같은 경우는 저도 보면서 아 저거 진짜 그 선생님이 만드신 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엄마한테 해달라 그랬거든요. 똑같이 해달라. 엄마한테. 네. 아 못된 딸이네. 박장금. 저희 엄마 한식조리사 잘. 아 맞다. 근데 어쨌든 그런 그렇고 그게 굉장히 인기 많았잖아요. 불고기 누들, 뭐 불고기 라이스, 불고기 버거 먹고 싶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레시피가 배달의 민족 아시죠? 거기서 반찬 배송 서비스를 해요. 배민프레시라고. 이렇다니까. 근데 거기서 윤식당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에 등장했던 불고기 메뉴 자체를 밀키트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반조리 상태로 배송되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이게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은 이 제품 판매한 다음에 배민프레시 방문자 수가 2배나 증가했대요. 대단하네요. 진짜. 아니 그러면 패션이나 네. 뭐 식자재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요즘에 또 대세하면 여행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쪽에서도 출연을 하셨죠. 임택 씨. 네. 임택 씨가 오늘 방송에 그 녹화를 마치고 방송이 방영이 되는데 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MBN에. 봤어요. 페이스북에서. 네, MBN의 그 김 씨가 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여행하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MBN에서 하는 여기에 그 프로그램이 저녁 9시 반, 지금 한 45분 남았는데 45분 후에 방송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여행이 굉장히 대세라서 뭐 패키지 프로그램, 뭐 세계 일주에 관련된 프로그램, 뭐 연예인끼리 뭉쳐서 여행 가는 프로그램, 배틀 트립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방송된 기획 단계에서부터 여행사하고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협찬하고 있는 하나투어는 방송에 나온 그 연예인이 갔던 코스 있잖아요. 네. 이거를 바로 패키지 상품으로 바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냥. 3월 달에 패키지 이용 고객이 34% 증가했답니다. 네. 심지어 5월 이용 고객은 전년 대비 25% 증가를 했고요.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이 가는 길, 연예인이 했던 행동, 나왔던 협찬 옷들의 그 소비자 니즈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맞아요. 저희도 거의 팀원 메인의 윤식당 정유미의 반다나가 굉장히 오래 걸려 있었고 머리에 쓰던. 네. 아름아름하더라 진짜. 저도 발리 너무 가고 싶어서 길리섬이랑 롬복이랑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네, 진짜로. 그래서 저희 회사 그 여직원들이 머리에 뭘 쓰고 오네요. 맞아요. 진짜. 진짜요? 그래서 제가 한번 되게 지랄했거든요. 도라이냐고. 요즘 유행하는 패션입니다. 세수하다 금방 왔어? 진짜. 제가 머리 이렇게. 제가 패션을 몰랐네. 트렌드를 몰랐어요. 그리고 참고로 그 윤택 씨가 나왔던 방송이 임택 씨. 윤택 개그맨이고. 임택 형. 죄송해요. 제가 성을 잘 몰라요. 여행생활자 집시맨이요. 집시맨. 맞아. 맞습니다. 네네네. 좀 이따 방송을 한번 마시고요. 사실 뭐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광고 콘텐츠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예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장면을 이용해서 광고를 만들죠. 그거를 푸디지 광고라고 하는데 뭐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장면을 그대로 사용해서 광고를 하는데 뭐 별도 CF 찍을 필요도 없이 뭐 그런 영화, 예능 요런 거 잘라가지고. 요런 거 궁금하더라고요. 이때는 도대체 배우한테 광고비를 어떻게 줘야 되는 거야? 한 3분의 1 정도 주지 않을까요? 요거 광고비를 절약하면서 만약에 광고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의 돈을 또 줘야 돼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좀 알아보는 걸로 나중에 좀. 네, 그 실제로 남성부 파크랜드는 모델 조인성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조인성이 출연하는 영화 더킹에 PPL을 한 다음에 이거를 푸티지 광고로 제작을 했고. 네, 뭐 엘리골프 같은 경우는 JTBC 골프의 골프 레슨 프로그램이죠. 그 매용 레슨 버디버디를 제작 지원하면서 동시에 또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푸티지 광고를 제작해서 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네요. 파크랜드 광고 봤어요. 파크랜드 광고 봤는데 그냥 조인성이 그 정장을 입고 나오는 그 장면에 파크랜드라는 브랜드를 덮으니까 파크랜드가 마치 검사 레벨로 쫙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격이 싸다라는 이미지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입고 싶고. 그래서 사실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조인성이 아니어서. 어쨌든 못 살 것 같아. 광고 방식으로 따지면 누구신데요? 네,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광고였어요. 네, 이번 주 이슈 토크 컨텐츠 커머스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네. 지난주에 제작자가 이런 거 한번 해봐도
되지 않겠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들었는데 뭐 굉장히 재밌었다는 자평을 옆에서 하시는데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네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아니 저희 그 자연스럽게 묻어가려고 방송 중간에 네. 또 미호미호님께서 9시를 넘기지 않고 또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From Cleveland. 예. 아니 미국 갔다 오시니까 뭐 일이 좀 많아지신 거예요? 밀린 게 이제 많죠. 예, 밀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네, 정신이 없네요. 네. 생각보다 시차 적응은 빨리 해서 네. 언제 돌아오자마자 바로 하신 거예요? 예, 제가 화요일 오후에 도착해서 화요일 오후에 한국에 도착해서 네, 다음날 오전 정시 출근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독하다. 근데 다행히 도착해서 딱 제 시간에 잠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고. 아니, 출장 체질이시네요. 네. 원래 좀 체력이 좋으신 편이신가요? 저요? 놀기 좋아하는 체질? 체력 좋죠. 네. 아니 오늘 옷도 프롬 클리블랜드야 그냥. 바로 농구하게 생겼네. 아니, 미국 가서 쇼핑을 좀 하셨어요? 쇼핑할 시간은 없고 제가 네. 간 그 도시가 클리블랜드라는 도시인데 약간 그 미국 중에서도 시골이에요, 시골. 네. 편의점 하나 보기 힘들고, 예. 거기 뭐 사람들도 거의 거리에 없고. 예. 아니 8시면 문 닫아가지고 술 먹을 때도 없었을 텐데. 아, 그렇더라고요. 반에서 뭐 사놓고 드셨겠죠. 뭐 충분히. 좀 가져갔죠, 네. 소주. 아니. 그거라도 사갈 걸.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그렇게 일찍 닫을 줄 모르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디퓨리도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쩐지 건강해져서 돌아온 느낌인데요. 술을 안 먹어서. 혈색이 좀 좋아졌나요? 미쿡 음식 먹으니까 살로 절로 가더라고요. 아무튼 뭐 적응은 끝나셨다고 하니까 네. 잘 다녀오신 것 같고. 네. 저희 선물은 안 사왔어요? 과자? 과자. 니무라. 알겠습니다. 요거 녹음 끝나고 네.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이슈 토크 뭐 정리가 갑자기 미호미호님 오셔가지고 갈무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 요번 주 주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뭐 평탄 칠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반응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컨텐츠 커머스 뭐 다음 시간에도 네. 좀 다양한 분야에 좀 퍼뜨려져 있는 뭐 커머스의 세계. 우리 커머스는 또 로리가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전자상거래 또 네. 아나운서. 우리 주제 없을 때 또 한번 하자고요. 너무 좋죠. 알겠습니다. 주제 없을 때 단서를 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짝퉁 패션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로리님? 맞아요, 있어요.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케이프온, 무지 티셔츠 전문 브랜드 길단, 아웃도어 전문 앱 트랭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저희 짝퉁 패션을 후원하고 계십니다. 요즘 말이죠, 그 패션계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 중 하나인 필라입니다. 필라. 들어봤어요. 요즘 그 코트디럭스로 핫한 그 브랜드 필라가 코트디럭스 이후에 그 콜라의 대명사 펩시하고 콜라보레이션 대박을 쳤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또 대박이 예상되는 콜라보레이션이 있어요. 바로 메로나.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필라가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그 메로나의 그 그린 컬러 다들 아실 텐데요. 메로나 컬러가 필라 코트디럭스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필라와 메로나 콜라보레이션.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광고가 필요한 뭐 브랜드나 회사에서는 저희 짝퉁 패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광고도 좀 만들어 드리고요. 광고비가 생각보다 쌉니다. 그렇죠? 모르죠. 그런가요? 제작진이 알아서 하시겠죠. 생각보다 싸요. 말만 잘하면 공짜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친 김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지리산. 트랙 상세 정보 올려요. 홍대 오면 꼭 이렇게 걸어보세요. 트랙 공유합니다. 강원도 추천 라이딩 코스 트랙입니다. 지금 트랭글 앱을 설치하세요. 70만 회원의 정성 어린 트랙 공유와 운동 기록까지 한 번에. 우리들의 아웃도어 앱 트랭글. 네, 이번 시간은 한 줄 패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로리의 단독 코너죠. 자, 이번 주에 핫한 패션 뉴스 뭐가 있을까요? 네, CNB 뉴스입니다. 부산 유통가 올 여름은 테니스 패션이 대세.
올여름 패션 시장은 테니스 패션이 크게 유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피케 티셔츠에 반바지, 스니커즈로 이루어져 깔끔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이른바 코트룩이 올여름 패션 코드로 자리 잡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풍성이 우수하고 밧줄되는 땀을 신속히 말려주는 흡수 속건 기능이 뛰어나면서 신축성이 좋은 소재와 밝은 색상 계열의 젊은 감각의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코트룩의 주요 특징입니다. 또한 주로 같은 디자인을 남성용, 여성용으로 동시에 출시해 손쉽게 커플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이에 여름나들이 패션 고민이 많은 30, 40대 남성 세대 사이에서 최근 코트룩이 시원한 감을 주면서 동시에 절제된 멋을 잘 살려주는 아이템으로 급부상하자 브랜드마다 수요를 겨냥한 관련 상품 라인을 대폭 확대하고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경제입니다. 소비 신트렌드 SNS에서 뜨면 대박, 유통업계 오프라인 매장에도 반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인증샷으로 인기를 끌며 화제가 된 제품들은 곧바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매출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대형마트에서도 발빠르게 관련 상품을 속속들이 선보이는 추세입니다.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거나 제품 디자인이 세련되거나 희소성이 있는 상품들이 주로 단골 인증 품목인데요. 이러한 상품들은 별도의 마케팅 없이 입소문,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으로 효과를 내면서 이마트 매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실제 관련 제품들은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고 작년부터 미국에서 유행하던 피제 스피너는 올 초부터 SNS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마트는 지난달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달 들어 TV 캐릭터 광고를 제외한 일반 장난감 매출의 1등부터 5등을 전부 스피너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마트는 해당 상품의 증류를 늘릴 계획이라고도 하네요. 네, 뉴시스입니다. 면세점업계 중국인 관광객 급감에도 매출 선방, 배경은 보따리상. 네, 최근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국내 면세점 매출 선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대부분 보따리상, 따이꽁의 매출로 추산되는데요.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선주문을 받아서 한국에서 구매한 뒤에 중국으로 전달해주는 구매 대행 전문 업체들입니다. 사실 지난 3월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0%, 4월에는 66%나 감소했지만 면세점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9% 그리고 6.9%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2분기 면세점 업체들의 매출액도 중국인 관광객 수 감소폭 대비 타격이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머니투데이입니다. 죽은 상권 살리는 이랜드 복합관 강남대로에 문 연다. 이랜드는 오는 16일 강남대로 점프밀라노 지하 1층에 슈즈 SPA 슈펜과 이랜드 리테일 여성복 PB 이즈멜론 매장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신촌, 홍대와 같은 대형 상권과 주거지역 등 입점 환경에 따른 복합관을 전략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또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힘쓸 방침이라고 합니다. 슈페는 홍대, 신촌 등 대형 상권의 매장을 오픈하면서 입지를 다져왔는데 이번 신규 매장 오픈으로 강남대로 상권에도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즈멜본 같은 경우는 유통계열사 이랜드 리테일이 지난달 론칭한 편집숍 브랜드인데요. NC백화점을 중심으로 매장을 4개까지 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에 단독 매장을 엽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성장판 열린 티커머스, 대형 홈쇼핑 업체 틈바구니에서도 티커머스 업체가 꾸준히 성장하며 유통 채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억대 매출을 올리는 쇼호스트가 등장하고 전용 스튜디오를 만드는 등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서 수익을 낸다는 전략인데요. 이 KT그룹 계열사인 KTH가 운영하는 티커머스 업체 K쇼핑은 2012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억대 연봉의 쇼핑 호스트가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윤경 씨 등 일부 쇼핑 호스트의 경우에 K쇼핑 VOD 주문형 비디오 송출 건수가 늘면서 연간 환산 계약금이 1억 원을 넘어서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KTH 같은 경우는 쇼핑 호스트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달 22일까지 제2기 쇼핑 호스트를 공개 채용하고 정량적인 스펙이 아닌 역량과 끼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자 전원에게는 서류 심사 없이 오디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한 줄 패션 브리핑 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이슈가 좀 많네요. 아, 그러게요. 아니, 제작자님이 많이 하라고 하도 압박을 하셔가지고요. 정말 힘들어요. 뭐 이슈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이슈도 많았고요. 이슈도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죠. 예, 감사합니다. 그게 건강에 좋아요. 네. 이번 시간은 강타키의 이거 알아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제 뭔가요? 네, 이번 주 주제 지난주까지는 상품이 어떤 프로세스로 어느 팀을 거쳐서
어떤 특성의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했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 업무 뽀개기로 좀 들어갈게요. 이번 주 이슈는 기획 MD입니다. 기획 MD. 네. 네. 기획 MD. 왠지 좀 멋있어 보이는 영어를 뒤에 붙여서 MD. 나오고 있죠. 네. 머천다이저라는 머천다이저는 뭐니? 머천다이저의 약자를 우리가 MD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현업에서는 뭐든지 다 한다. 뭐 이렇게 지금 부르는 약자로 하고 재밌네. 있어요. 좀 화려해 보이긴 한데 일단 그 패션 회사는 기본적으로 상품을 만드는 곳과 상품을 파는 큰 구조의 두 구조를 나누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 기획 MD라는 사람인데요. 기획팀에는 생산을 하고 있는 생산팀,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있는 디자인팀, 요 사이에서 전체 설계도를 만드는 기획 MD라는 보직이 있습니다. 이 설계자는 그 약 3명 정도에서 2명 정도 한 개의 브랜드당 그렇게 지금 인원 배치가 되거든요. 숫자로 어떤 물건을 얼마의 그 금액을 투자해서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기본 업무가 있어요. 기획 MD의 기본 업무, 상품의 설계. 이 설계 안에는 제품의 소재, 제품에 들어가는 부자재 선정, 그리고 상담, 또 소비자가의 그 영업팀과의 결정, 제조 원가의 그 감소, 또 중요한 오더가 있습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선택하고 상의해서 오더를 주는 업무죠. 그리고 발주해서 입고가 완료될 때까지 기획 MD가 발휘하는 역량과 영향력은 어마어마한데요. 짧게 얘기하면 텍 개발부터 상품이 포장돼서 입고하는 방식까지 네. 기획 MD는 모든 부분에서 다 관여가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 파트너로 일하게 되는 팀들도 영업팀도 있고요. 디자인팀도. 영업팀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가라든가 제품을 어떻게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디자인팀은 디자인을 어떻게 변경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 마케팅팀과는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상품을 이 시점에 강조하고 광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요. 최종 영업 MD팀하고는 이 가격으로 팔았을 때 어느 시점에 재고가 남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낮춰서 좀 팔아보자라는 그런 판매 세일 정책까지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획 MD는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 화려한 만큼 회의나 야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회의나 야근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화려해 보이지만 굉장히 고생스러운 직업이기도 해요. 이 일을 알아주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 분야에 관계된 것만 계속 상의를 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또 업무의 데드라인 시점이 있어요. 이건 언제까지 저건 언제까지. 만약에 기획 MD단에서 이걸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다른 팀에서 업무 딜레이가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야근이 일반적이에요. 사실은 맨날 저녁 먹고 갑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사람들은 하나 다른 사람에게 없는 흐름을 좀 알아야 되는 눈이 필요해요. 뭔가요? 시장에 다니는 사람들 또 고객들의 변화를 읽고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겠구나 또는 어떤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직감이 좀 남들보다 좀 뛰어나면 더 좋은 장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짧은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주로 이런 기획 MD를 많이 하고 싶어요. 패션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대답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획 MD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기회가 있을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꿀팁이네요. 어떤 방법으로 기획 MD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내부 발탁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서는 영업을 하든 기획을 하든 그 부분에서 충분히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건 좀 약간 타고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생산 MD라든가 또 영업 MD라든가 심지어 영업사원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고 또 시장을 보는 흐름 감각이 좀 뛰어나서 기획 MD 쪽으로 끌어다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스터디로 내부 발탁 케이스고요. 주로 이제 전공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의상학과나 의료학과 출신들이 기본적으로 많고요. 거의 90% 이상? 아, 네. 그리고 또 경제나 경영학과
뭐 이쪽이 또 한 10%. 정말 소수의 비율로 공대 출신. 예, 이런 상황이 가끔 있어요. 정말 열에 하나 정도. 그래서 이런 전공들을 하시면 기획 MD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취직으로 바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사실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근무하고 있는 직종이 기획 MD가 아닌 경우 네. 퇴사 후에 또는 근무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 패션을 공부하는 기관이 있어요. 아카데미. 이런 곳에 가서 기획 MD에 관계된 수업을 수료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한 2년짜리 코스거든요. 이게 2년짜리 코스 정도를 마무리하고 다른 곳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죠? 예를 들어 FIK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지금은 FIK가 없어졌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이런 유사한 아카데미들은 몇 군데 유명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수강해서 네. 기획 MD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기획 MD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고 나면 다음 보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겨요. 또는 기획 MD만 파는 경우도 생기고요. 기획 MD를 마치고 나면 영업 MD도 경험해 볼 수 있고 마케팅도 경험해 볼 수 있고 영업 기획, 사업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 본부장 케이스가 되는 경우가 있죠. 예. 브랜드는 본부장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기획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굉장히 영업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이제 뭐 기획 출신 EXR의 민복기 사장 그분이 지난 그 우리 게스트가 또 소개를 했었죠. 네. 그다음에 영업 출신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K2 지철종 전무라는 분. 이 사람은 영업통이거든요. 그래서 본부장이 된 케이스. 그래서 기획 MD를 마치고 나서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기획 MD를 파거나 아니면 다른 그 보직을 또 스터디해서 나갈 수 있는 진로 분야가 있다. 요 정도까지 이번 기획 MD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유익했어요. 네. 맨날 유익했다. 너무 유익해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패션 기업의 많은 직군들 중에 네네. 기획 MD가 연봉이 좀 세지 않나요? 아무래도 기획 MD라고 하는 직군이 그 브랜드의 상품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근무하는 친구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얼만큼 더 좋은 대우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죠. 요즘에 연봉은 다 비공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도 그렇고요. 아까 그 기획 MD 출신 뭐 사장님이나 상무님 말고 네네. 우리 타키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이 패션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기획 MD에서 우수한 분 잘한다. 그건 제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라성 같은 그런 걸 브랜드들이 얘기를 너무 해줘야 많아가지고 들어요. 그건 몰라요. 이거 알아요? 그건 몰라요. 우리 미호미호님 누구 이것만 알아요. 꼽아주실 분 있으신가요? 잘하는 기획 MD. 아니요. 버커루 기획 MD? 자기애를 너무 강하게.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없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강타케 이거 알아요. 여기까지고요. 20회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2부에 굉장히 핫한 분들이 오셨거든요. 기대됩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